라우팅은 잘 됐는데 결과물은 아직 고정된 화면이죠. 뭘 눌러도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요청에 맞는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받아와서 넣어줘야겠죠.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받아올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이어서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저장 공간이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보통 기획 시안이 나오면 우선 DB 모델링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어떤 스키마들을 만들지 설계를 먼저 하고 개발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기능 구상을 했을 때 이렇게 첫 진입 화면에 마지막 업데이트한 컨텐츠를 보여주고 클릭하면 상세 설명 보여주고 태그를 누르면 이 태그에 맞는 리스트 보여주고 이런 기능을 구상을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스키마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먼저 DB 모델링을 하고 개발을 한 건데요. 잘 보면 이런 구성인데 제목, 설명, 이미지, 태그, 링크 이렇게 많이 쓰는 단위로 구성을 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모델 이름을 컨텐츠라고 만들었어요. 모델은 이렇게 일단 틀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모델이 하나의 객체가 되려면 DB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들은 DB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RDB냐 NoSQL이냐 어떤 DBMS냐에 따라서 좀 개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알기 쉽게 도식화해보자면 이렇습니다. DB에도 이 컨텐츠라는 스키마를 만들어 준 건데요. 이렇게 DB 스키마랑 앱에서의 모델이 1대1로 매핑이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은 여기 이런 슬라이드 갤러리 영역이나 아래 웹툰, 유튜브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스키마를 쓰고 있는 모델들인데 CSS만 다르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역 대부분이 다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주고 있는 건데요. 그럼 프론트엔드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까요? 일단 DB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DB에 접근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DB에 직접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빼오게 그렇게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간에 백엔드 서버가 있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 페이지에서 유저가 이 태그를 눌렀다면 이 프론트엔드 코드에서는 이렇게 라우트를 시키고 이 라우트에 맞는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게 렌더링을 다시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렌더링을 할 때 이 태그에 맞는 리스트를 넣어서 렌더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 하기 전에 먼저 백엔드 서버에다가 이 태그에 맞는 컨텐츠들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엔드 서버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런 요청이 오면 받아서 처리를 해서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요청을 넣으면 거기에 맞는 결과를 응답해주는 프로토콜을 API라고 합니다. 지금 사용한 API는 태그를 넣으면 그 태그에 맞는 컨텐츠 리스트를 응답해주는 그런 API였고 파라미터로 현실이라는 태그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현실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컨텐츠들을 DB에서 뽑아다가 이 데이터들을 리턴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DB에 붙어서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게 백엔드 서버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엔드 서버는 API를 제공하는 입장이고 이 API를 통해 요청을 하는 쪽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혹은 다른 서버 개발자가 되는 건데요. 페이스북 같은 그런 큰 플랫폼의 오픈 API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잘 만들어서 공개를 해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 규격대로 갖다가 쓰는 건데요. 근데 같은 서비스를 만들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필요한 API를 서로 상의를 해서 그 명세를 다 정해놓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번 영상까지의 작업을 하고 즉 리액트 컴포넌트 작업과 라우팅까지 다 완료를 해서 그 상황에 맞는 페이지가 렌더링이 잘 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알맞게 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됐는데요. 그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API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백엔드에 API를 개발하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어떤 API가 필요한지 볼게요. 우선 이렇게 태그를 넣으면 컨텐츠 리스트를 받아오는 API 여기서 특정 컨텐츠를 선택하면 이 컨텐츠 하나에 정보를 다 받아오는 API 그리고 컨텐츠를 새로 작성을 하면 이걸 DB에 넣어주는 API 또 이걸 수정을 하면 수정한 것을 DB에 반영해주는 API 또 컨텐츠를 삭제하는 API
이 외에도 쓰인 API들은 더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일단 이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보면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이거는 이 모델을 새로 만들어줘. 이거는 이 모델 여러 개를 줘. 이거는 특정 모델 하나만 줘. 이거는 수정해줘. 삭제해줘. 기본적으로 API는 이렇게 어떤 모델에 대한 CRUD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API 패스와 HTTP 메소드를 가지고 API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 영상에서 프론트엔드에서는 유저가 특정 URI로 이동을 하면 그 URI에 맞는 화면을 렌더링하도록 했었잖아요. 그걸 라우팅이라고 했는데 백엔드에서는 특정 URI로 API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작업을 수행해서 결과를 리턴하는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라우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ID가 1번인 컨텐츠를 가져오는 API의 URI가 이거라고 정했다면 그러면 백엔드 서버에서는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URI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 ID에 맞는 컨텐츠를 DB에서 뽑아다가 리턴하는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값을 리턴할 때는 보통 이런 포맷으로 보내줍니다. 이걸 JSON 포맷이라고 하는데 물론 백엔드에서도 HTML 문서를 만들어서 내려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 구성을 프론트엔드 코드에서 뷰를 담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데이터만 내려주고 있는 건데요. 이걸 보기 좋게 보자면 이런 형태인데 아까 프론트에서 필요한 모델하고 같죠. 아까 말했다시피 DB 스키마와 앱에서 쓰는 모델을 일치시켰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API도 라우팅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URI와 HTTP 메소드를 조합을 해서 API를 설계하는 방식을 REST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API 명세만 봐도 어떤 기능을 하는 API겠거니 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백엔드 개발을 할 때 대부분 웹 프레임워크를 써서 개발을 하는데요. 저번에 프론트엔드 영상에서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지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백엔드는 정말 기술 스택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언어로 개발을 할지 선택을 하면 그 언어에 맞는 웹 프레임워크가 또 너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너무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런 웹앱을 만들 용도의 프레임워크들은 아까 얘기한 REST API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또 DB와 모델을 간단하게 매핑해주는 그런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백엔드 서버를 개발을 할 때 어떤 언어와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지 잠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선택지 1번은 그나마 해봐서 좀 익숙한 Ruby on Rails가 있었는데 그러면 장점은 좀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 선택지 2번은 파이썬 언어는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프레임워크는 안 써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뭐 장고나 플라스크 같은 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고 선택지 3번은 노드가 대세인 것 같은데 써봐야 하지 않을까? 노드가 뭐냐면 계속 얘기했다시피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언어인데요. Node.js는 브라우저 위에서가 아니라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그 노드 기반의 프레임워크들이 또 여러 개가 나와 있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책에서 백엔드 서버를 Core.js라는 프레임워크로 개발하는 예제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할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구현을 해야 됐거든요. 이거는 처음부터 필요한 스펙이었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좀 감이 안 오던 찰나에 이 책에서 다 구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따라해야겠다. 저는 너무 고생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잘 돼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타입입니다. 성질이 급해서 그냥 저는 빨리빨리 결과를 내고 싶거든요. 계속 홍보하는 것 같은데 좋은 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Core.js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백엔드 서버를 만들었고 그래서 필요한 API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API들은 프론트엔드에서 뿌려줄 제 컨텐츠들을 제 DB에서 넣고 빼고 하는 그런 REST API들이었고 또 그렇게 제 DB에 CRUD를 하는 API가 아닌 외부 서버에 제가 API 요청을 하는 그런 API들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제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어드민 인증을 위한 OOS라든지 이런 외부 연동 API는 다음에 백엔드 2편을 만든다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는 백엔드 서버의 API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더미 데이터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가져다가 뿌려줄 수 있겠죠. 관련한 얘기를 다음 영상 프론트엔드 2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 안녕.